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폴로지 이제 챕터 7으로 들어가 볼게요. 챕터 7에서는 제목이 타이폴로지네요. 타이폴로지는 아마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유형 분류체계, 유형학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어떠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몇 개의 체계,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에도 물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를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오늘은 챕터 7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챕터 6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챕터 6의 제목은 inflection, 굴절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요. 특별히 여러분이 챕터 6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inflection과 derivation의 차이점 특별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렉처 노트 54쪽에 정리되어 있던 거 한번 보실게요. 39번 예시를 보시면 39번의 표죠. 표를 보시면 inflection하고 derivation의 커다란 차이점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nflection, 굴절, 그리고 derivation, 파생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첫째, never changes category, sometimes changes category. 이때 말하는 category는 통사론 또는 금문론에서 말하는 문법적인 품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소위 part of speech라고 하는 거 품사. 그래서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즉 굴절의 경우에는 품사를 바꾸지 않고 파생, derivation의 경우에는 때때로 품사를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inflection은 as grammatical meaning, derivation은 often as lexical meaning 해서 inflection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derivation의 경우에는 lexical meaning, 즉 어휘적인 의미를 바꿔주거나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nflection은 is importance to syntax, 그리고 derivation은 produces new lexems. 굉장히 중요하죠. 즉 inflection은 앞서서 그 위에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이 말해주고 있듯이 문법적인 측면, 즉 통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가해주기도 하고 또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데리베이션에서는 new lexem, 즉 새로운 어휘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실 때 데리베이션에 의한다면 happy와 unhappy는 다른 어휘로 취급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전에서 각각 H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U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nflection은 is usually fully productive, 그리고 derivation은 can range from unproductive to fully productive. 그래서 inflection의 경우에는 productivity 얘기하면서 inflection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어에는 8가지 그 suffix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inflection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를 나타내는 ed라든가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 en 같은 생각해 보시면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항상 그들 suffix가 붙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productive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derivation은 굉장히 productive한 것도 있지만 unproductive한 거.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warm의 warmth 와 같이 th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th suffix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용사에 th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거의 그렇다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unproductive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suffix 중에서 ness라든가 또는 ity 또는 ment 이와 같은 suffix들은 명사를 만들어준 suffix로서 굉장히 productive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unproductive한 것부터 fully productive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챕터 7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타이폴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챕터에서는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we'll begin by describing the morphological systems of 5 very different languages, looking at the kinds of lex information and inflection that they display. 그래서 5가지의 크게 대별되는 그 언어를 보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느끼고 여러분이 또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는 we'll discuss both traditional ways of classifying the morphology of languages and more contemporary ways of doing so. 그래서 고전적인 또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방식의 그런 유형하게 되겠죠. 그것이 있는가 하면 또는 최근에는 좀 동향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또 다른 방식의 typological ways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는 we'll look at how both the family of a language belongs to and geographic area in which it is spoken can influence its typological classification. 그래서 그 어족 우리하고 보통 language family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언어가 속해 있는 어족에 대해서도 보고 또 이들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typological classification 즉 이러한 유형적인 분류 체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지금 보시게 될 동영상 학습은 2개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 2개에서는 앞서 이 3개의 그 3가지 이 챕터에서 보게 될 부분 중에서 첫 번째 것, 즉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 나와 있는 5가지 very different languages, 5 very different language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챕터 7이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섹션 7.3까지 동영상 학습을 통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1의 introduction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we can try to characterize the morphological systems of languages according to the sorts of morphological processes you can exploit. How does word formation work overall in specific languages and how can the morphological systems of particular languages vary from one another? 그래서 언어 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각 언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word formation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tudying language from this sort of global perspective is the subject of linguistic typology. 그래서 linguistic, 언어학적인 유형학 또는 언어적인 유형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글로벌 퍼스펙티브에서 그래서 언어 전반에 걸쳐서 이 언어들을 어떤 비슷한 것끼리 나누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2 subsection 7.2에 보시면요. Universals and Particulars, A Bit of Linguistic History 라는 제목이네요. 그래서 universal은 보편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particular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를 다 보시게 될 텐데요. Universals and particulars are both important.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언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언어들이 서로 간에 비슷한 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각기 자기만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그 언어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So until we have a sense of the full range of particulars, we can only begin to confront the issue of universals. That's why studying the widest range of languages possible is so important. 그래서 일단 각 언어별로 그들의 특성, 고유한 특성을
보기 전에 언어 전반적으로 모든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또는 공통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Chomsky and stress, 예, 첫 번째 블록 포인트 나와 있죠. Chomsky and stress what's universal in languages and search for ways to explain linguistic differences as the result of small choices that languages make from a universal set of options that our biological makeup or hardwiring for language as it were makes available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첨스키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아셔야 되는 이름이 되겠고요. 물론 네. 그래서 첨스키는 그래서 이제 첨스키를 그 필두로 하는 그 진영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what's universal in languages 그러니까 모든 언어 전반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보편성 내지는 공통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을 찾아내고 나면 그런 언어들의 보편성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 언어의 그 자체의 특징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또 만들어내고 또 기존에 그리고 생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그러니까 즉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되겠죠. capacity,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어떤 단초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universal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subsection 7.3으로 가보겠습니다. 섹션 7.3에 보시면 The genius of languages, what's in your toolkit 그랬네요. 그래서 genius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또는 언어의 천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두뇌, 머릿속에 언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참 재미있죠. 그래서 첫 번째 블록 포인트 보시면 faced with new languages, what often strikes students first are the wonderfully exuberant ways in which languages can do things differently.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언어가 이제 우리 모국어에서는 별로 이제 워낙에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아주 기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면서 와우,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구나, 쓸 수 있구나, 또는 이와 같이 사실은 복잡한 체계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특별히 배울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Some of what gives this impression of difference is the unique way in which the morphology of languages can package different concepts in different forms. 그래서 자신의 원래 쓰는 모국어가 있는데 또 제2 외국어로 다른 언어를 배운다 하면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즉 내가 쓰는 내 모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새로운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네 하는 그런 것들을 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제2외국어나 제3 외국어를 배우시면서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놀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in this section, we take a brief look at five very different languages: Turkish, Mandarin, Chinese, Samoan, Latin, and Nishina Bamwen, and to try to see something of this unique combination of morphological processes that constitutes at least one part of the genius of each language. 그래서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들이 있겠죠. 물론 보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고요. 이 지금 5개의 대표적인 서로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Turkish, Mandarin Chinese, Samoan, Latin, and Nishina Bamwen이라고 해서 이 특별히 5가지 다른 언어를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소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들 5개의 언어가 굉장히 다른 특별히 몰폴로지의 의미에서 몰폴로지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밑에 화살표 보시면 all of these languages use morphology in one way or another, but each makes different choices from the universal toolbag of rule types that we have surveyed so far in this book. 네, 그래서 이 모든 언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앞서서 chapter 1에서 chapter 6까지 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morphological process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ubsection 7.3.1에 보시면요. Turkish가 먼저 나왔네요. 자, 괄호 안에 알타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언어가 속해 있는 language family, 즉 어족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타이 어족이 되겠고요. 이 터키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터키시의 특징은 첫 번째 그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요. Turkish is a language that delights in suffixation. 그랬네요. 네, 이거는 터키시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터키시의 경우에는 suffixation, 즉 전미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뜻은 Were you one of those whom we are not gonna be able to turn into Czechoslovakians? 가 되겠네요. 예, 그런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중간에 스페이스나 네, 띄어쓰기도 없이 이렇게 한 문장이 쫙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시 1번을 보시면요. Turkish, 이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처음에, 보시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라는 게 from, 라시라는 게 become, 그리고 t라는 게 causative가 되겠죠. 원인을 나타내는, 그리고, 아마는 unable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야작은, future, 즉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plural, 비교급이 아니라 plural, 복수형을 나타내는 plural 마커가 되겠네요. lar가 있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나왔던 터키시의 어떤 데이터를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보시면서 plural 마커가 되겠고요. 그리고 i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first person plural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ably, ablative, 네, 탈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에 interrogative, mi라는 거 했던 거. 이거는 interrogative는 앞서서 우리가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의문문을 나타내는 거 있죠. 그쵸? 의문문. 자, 그 다음에 past 과거형을 나타내는 ed, 그 다음에 needs 해서 second person plural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띄어쓰기도 없이 한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굉장히 suffix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고, 처음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게 있고, 나머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suffix로 붙어 있죠. So let's look in detail at the pieces that make up the world in one.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the first suffix that we encounter after the base is the suffix li, which attaches nouns to make a personal pronouns with vowel harmony. 네. 터키시에서는 모음 조화, 우리도 모음 조화가 있죠, 그쵸? 그래서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음 조화가 터키시의 모음 조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in backness and roundness 이거는 나중에 챕터 9에 가서 여러분이 또 얘기가 될 것이니까 이게 무엇이지 하고 잠시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에서 좋고 할 것 같고요. 일단 모음은 이제 종류를 모음의 어떤 모음 사각도에 보시면 그 종류를 나눌 때 backness의 측면에서 그리고 roundness 얼마나 둥구냐 그리고 얼마나 후설이고 전설이냐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챕터 9에서 더 자세하게 이거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The suffix li will show up as lu after the front round vowel 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 조화, 우리도 아가 나오면 오가 같이 나오고 또 우가 나오면 어가 같이 나오고 이와 같은 그런 컨비네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음 조화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예시가 number 2, 2번에 나와 있네요. 한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3번 그리고 4번에도 또 예시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5번에도 계속해서 터키시의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터키시가 즉 터키어에서
suffix, 즉 전미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쭉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번에는 뭐 이제 suffix, future suffix, 즉 미래를 나타내는 suffix가 되겠죠. 또는 7번과 같이 let와 같이 plural, 복수형을 나타내는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Turkish data를 보면서 그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uffix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suffixation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morphological process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언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8번에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구의 또는 절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서 suffix가 붙을 때마다 어떤 의미가 추가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요. Although the predominant way of forming words in Turkish is through suffixation, it also has a process of compounding as in 9. 그래서 앞서서 8번의 예시까지는 우리가 suffixation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굉장히 강하게 사용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지를 터키시 예를 통해서 봤었는데 이제 터키시는 그것만 사용하느냐? 그렇진 않다. 컴파운딩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urkish compounds are right-headed 그랬어요. 여러분이 컴파운딩 앞선 챕터에서 보셨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컴파운딩에서는 뭐 left-headed냐, right-headed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compound다 그러면 두 개의 렉심이 합쳐지죠. 그래서 뭐 blue house라든가 white house라든가 blackboard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지금 합쳐져서 하나의 컴파운드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blackboard 칠판이다 그러면 board가 사실은 중심이 되죠. 그러면 board는 black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right-headed라는 그것이 head가 되니 의미의 중심이 되니까 right-headed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터키시는 터키시는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시의 경우는 right-headed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그 어휘소가 합쳐지게 되면 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Turkish compound 얘가 number 9에 나와 있고요. 바바 안에 그러면 뭐 father, mother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바바 안에 하면 paternal grandmother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head minister 하면 prime minister 해서 이런 단어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박한 네, 이런 단어가 존재하네요. 자, 그리고 adjective noun의 경우에 보시면 뭐 40 food 하면 뭐 centipede와 같은 네, 그런 단어가 되고요. 만들어지고요. compound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grandmother, 즉 할머니의 의미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어휘가 이렇게 합쳐져서 할머니 grandmother라는 의미가 grandmother 의미를 가지는 컴파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터키시에는 컴파운딩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시는 아까 우리가 suffixation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언어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suffixation은 뭐 어느 하나, 즉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았던 derivation하고 inflection, morphology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이 두 개 다 중에서 어느 한 곳에만 사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 파생이든 굴절이든 suffixation은 터키시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in addition to marking number on nouns, Turkish also marks case as the paradigm in 10 shows. 그래서 10번에 나와 있는 예와 같이 격을 나타내는 거, case, 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 그런 격이 있죠. 그래서 그 격을 나타낼 때에도 역시 suffix를 붙여서 예를 들자면 definite accusative 여기서 e를 붙이면서 모음 e를 붙여서 여기서는 목적격이 만들어지고 even처럼 in을 붙여서 eve에다가 in을 붙여서 genitive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유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격 변화에도 suffixation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터키시에 대해서 정리를 하네요. So Turkish verbs are inflected for person and number and case, appear in a number of different tenses, including present, past, future, and conditional.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시의, 그러니까 터키어의 동사들은요, 인플렉션을 물론 보여주죠. 영어에서처럼. 그래서 인플렉션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person, 즉 인칭에 대해서 인칭, 그리고 number, 수, 단수냐 복수냐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다른 tense에 있어서도, 즉 시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또는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suffix와 같은 것들을 붙여서, 이런 suffix와 같은 affix를 붙여서 inflection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re are affixes to make verbs negative or interrogative, and verbs can mark other distinctions as well. All of these inflections are suffixes. Verb forms can be quite long and complex. 그랬네요. 그래서 동사에 굉장히 많은 inflection을 suffix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꽤나 길어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So what this brief description of Turkish morphology shows is that a language can have widely abundant morphology and yet use no more than a couple of tools from our universal toolkit. Turkish is an overwhelmingly exuberantly suffixing language, using suffixes for both lax information and inflection, but it has no processes of prefixation to speak of.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suffixing language라고 볼 수 있다. 터키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suffix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래서 suffixing language라고 소위 불렀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가 하면 prefixation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So what few prefixes can be found in Turkish are always on borrowed words and essentially are not part of the native system of word formation of Turkish.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그냥 터키시 고유의 어휘에서는 이와 같은 prefixation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borrowed words니까 borrowed words는 여러분 차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외래어.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간혹 가다가 prefixation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터키시 본래의 특성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7.3.1에서는 우리가 앞서 5개의 다른 언어를 보자 하면서 그중에 첫 번째 언어로 Turkish, 알타이 어족인 터키시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었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터키시는 suffixing language. 그래서 suffix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이고 추가적으로 compounding도 또한 하나의 morphological process로 존재한다라는 것 잠시 쉬어가기 전에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시고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